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김유나. 저는 블럭입니다. 블럭 씨, 네. 저는 블럭 씨의 빠른 마감 능력이 부러워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죠? 아니 뭐 저한테는 뭐 부러운 거 없어요? 많죠. 그 뭔데요? 어떤 귀여움, 사랑스러움, 예쁜 말, 예쁜 글, 음악에 대한 애정, 어떤 그 애정을 표현하는 어떤 언어 이런 것들 너무 부러운 게 많습니다. 말도 잘하시고 나 지금 방송 은퇴시키려고 지금 뭐 갑자기? 약간 압력 넣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 모든 게 다 진심입니다. 아, 나 지금 부끄러워서 약간 마이크 앞에서 사라지고 싶은데? 아, 괜히 물어봤네요? 아, 저는 당연히 없을 줄 알고 여쭤본 건데. 아니요. 아, 저 그럴 리가 블럭 씨의 있나요? 고운 마음도 함께 담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부럽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저희와 상관없이 네. 그렇게 누구도 부러워할 일이 없는 분들만 모셔왔습니다. 오늘 이제 천하델 테마 소개를 위한 네, 빌드업을 이런 식으로 하셨고요. 멀리 왔죠? 네. 피곤하신가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네. 오늘도 정성스럽게 준비해봤습니다. 예고해드렸죠? 이름하여 천하제 1 만능돌 대회. 좋습니다. 오늘도 1시간 달려볼게요. 김유나 블럭의 K-pop K-pop 메이트. 메이트. 스테이션 Z K-pop 메이트 10월 23일 일요일 첫 곡으로 마크의 차일드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블럭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김유나입니다. 네, 오늘 테마는 천하제일 만능대회인데요. 이 대회 만장일치 오프닝으로 마크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죠. 만장일치 해봤자 이제 저와 블럭 씨 둘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그게 이- 어딥니까? 쉽지 않아요. 저희가 네네네. 의외로 취향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럼요. 상당히 음과 달라요. 양.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서 공통을 찾기 쉽지 않은데 만장일치로 마크 씨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요 아티스트는 저희가 이제 그 만능 대회에 첫 오프닝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좀 설명을 하고 가야 저희 오늘 테마도 좀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렇죠. 마음인데요. 먼저 해주시죠. 먼저 갈까요? 네. 뭐 랩해야 되나요? 저희 지금 뭐 약간 주거니 받거니 하면 안 되나요? 네. 약간 네. 저희가 이 그 테마를 사실 제가 제안을 했잖아요. 그렇죠. 정말 저희 천하제일 대회 중에서 꽉 찬 육각형 아이돌 멤버들을 골라보자. 네네. 얘기를 하다 마크 씨가 이제 얘기가 먼저 나왔는데 네.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재 중인 칼럼에 이 마크 씨 얘기를 쓰면서 SM의 최종 병기라고 제가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정말 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인물이고 제가 이제 어떤 SM의 대표다. 네. 그러면 급한 일이 있거나 뭔가 위중한 일이 있다. 그럼 네. 마크를 가장 먼저 찾을 것 같은. 실제로도 약간 그런 느낌 아닙니까? 약간 없지 않죠. 네. 데뷔를 몇 번을 하는 거야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인데 네. 어쨌든 그 정도로 뭐 사실 랩이 메인 그 뭐죠 능력이긴 한데 네. 이외에도 뭐 싱잉 랩처럼 노래도 너무 잘하고 그렇죠. 퍼포먼스에서도 센터를 활용할 때가 너무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곡의 오프닝을 열 때도 많고 그렇죠. 또 드림으로 가면 리더 역할까지 잘해버리는 대단합니다. 진짜 좀 빠지는 데가 없는 멤버고 그쵸. 어디에 넣어도 말이 되는 그렇죠. 제가 타 기획사의 어떤 대표면 너무 부러울 것 같은 저런 인재를 어디서 구했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 정말 모든 게 꽉 찬 멤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정말 뭔가 팀의 상징, 팀의 기둥이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은 NCT 세계에서 정말 중심 인물이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고 맞아요. 정말 보컬도 되고 퍼포먼스도 되고 그러면서도 뭔가 막 센 느낌보다는 그런 유연하면서도 되게 또 포인트 있게 되게 인상도 탁 심어주고 네. 뭔가 그런 세련되면서도 눈에 띌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아. 그런 멤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약간 대본에서도 마크를- 거의 뭐 쉼표로 지금 문장이 한 5-6줄을 써오셨어요. 그러니까 블럭 마크를 씨도요? 소개할 때도 이미 NCT 127, 네. NCT 트림, NCT U, 슈퍼엠 네. 이게 벌써 그룹만 5개입니다. 이게 괜찮냐고요. 저 이거 노동청 일하고 있습니까? 마크 씨 소처럼 괜찮습니까?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요. 정말 대단한 그 노동량을 보여주면서도
그 안에서 자기 몫을 뭐 2배, 3배 해내는 그니까요. 뭐든 맡기면 또 너끈히 해내는 게 정말 대단한 멤버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고등 래퍼도 파이널까지 갔죠. 비주얼 되죠. 네. 말도 예쁘게 하죠. 귀엽죠. 안무 에너지 엄청나죠. 래퍼가 가사도 직접 쓰죠. 필요하면 피처링도 하고 솔로도 하죠. 이번에 스맨파 음원 들어보셨죠? 솔로곡 차일드 아까 들어보셨죠? 세련되고 트렌드하지만 또 자기만의 감성도 있죠. 또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뭘 얘기할 게 없습니다. 이분 마이크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네, 지금 네. 너무 진짜 약간 막 비어청가 하시는 느낌인데 하지만 저도 마크의 어떤 능력치에 대해서 매번 놀라는 것에 있어서는 질 수 없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또 첫 곡으로 띄워드린 마크 씨의 첫 솔로곡이기도 했는데 이 네. 차일드를 듣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좀 놀라기도 했어요. 왜냐면 그쵸. 마크 씨가 또 이제 무대 위에서 워낙에 강렬한 모습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네네. 첫 솔로가 나온다고 하면은 와 진짜 이 육각형 막 꽉꽉 채운 노래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상당히 좀 솔직하면서도 감성적인 그렇죠. 면으로 곡을 뽑아서 그렇죠. 야 또 이런 그 육각형 중엔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약간 좀 아이돌로서의 매력. 사람을 좀 이렇게 마음을 열게 만드는 능력 같은 그쵸, 것도 그쵸, 저는 그쵸.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부분까지도 또 아주 수월하게 해내는 정말 대단한 최종병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만장일치가 된 이유가 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아마 저희 방송을 지금 듣고 있는 K-팝 8천만 K-팝 둥이들도 마크 씨가 꽉 찬 육각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 반대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 프로그램 시작밖에 안 했다는 거. 그렇죠. 또 저희 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맞습니다. 해야 돼요. 네. 들으시는 분들이 너희 정말 어쩌려고 이러니 같은 느낌이 드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저희 이제 시작이고요. 그렇죠. 이제 기어 좀 넣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 이제 오프닝 약속된 멘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원하시는 주제가 있거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은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어플 콩 마이케이는 무료고요.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 스테이션 Z 89.1에서 소통하실 수도 있고 방송 끝나면 유튜브 KBS 쿨 FM 채널에 다시 듣기 올라가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지금 듣고 계신 방송 스테이션 Z고요. 매주 일요일 김유나 블럭의 K-팝 메이트로 채워집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앨범부터 눈여겨봐야 할 순간까지 여러분을 위해 또 여러분과 함께 K-팝을 즐길 수 있는 순간 많이 만들어 갈게요. 네, 오늘 K-팝 메이트는 이제 약속드린 대로 천하제일 만능 아티스트 특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함께 할게요. 신이 이들을 만들 때 아마 이러셨을 겁니다. 먼저 가창력, 가수니까 노래는 잘해야지. 가득 가득. 춤, 퍼포먼스는 못 참지. 에이 다 때려 넣어. 매력, 몰라 그냥 다 갖다 부어. 못하는 게 없는 꽉 찬 육각형 확신의 만능도를 가려봅니다. 천하제일 만능돌 특집. 잘하시네요. 네, 역시 믿고 맡겨도 된다. 아니 대본에 신이라고 써있거든. 신? 네. 뭔 신이야? 뭐 케이팝의 신인가? 그렇죠. 네. 그냥 저는 아닌 것 같고 누군가 다녀가셨습니다. Not me. 그렇게. 네, 저는 아닌 걸로. 아니에요. 우리 김인환 평론가님 예. 연기도 잘하고 정말 육각형. 육각형 만능돌 특집에 맞는 BGM 올리지 마시라고요. 육각형 특집에 예. 맞는 인물이다. 이렇게. 정말. 네. 제가 케이팝 메이트 진행을 하면서 약간 이제 이 방송을 시작할 때는 예상치 못했던 능력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예, 작가님이 뭐 예고도 안 해주시고 네. 신 해주세요. 막 하늘님 해주세요. 막 이런 걸 하시니까 에코 넣어주시니까 다 하시잖아요. 그게 진짜 이 김인환 평론가가 육각형이라는 증거 그 자체입니다. 네.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채찍질 받잡고 오늘도 만능돌 특집 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처음으로 할 거는 이제 비주얼인 줄 알았는데 능력치 만점.
아, 그렇죠. 인 멤버를 이제 가려보는 시간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 게 사실 네. 이제 케이팝 씬에서는 비주얼을 담당한다고 하면 비주얼도 하나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사실 서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역할을 다 하는 그런 멤버들이 아, 존재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최근에 이제 케이팝 씬이 좀 무르익으면서 네. 그런 멤버들마저도 이제는 그냥 존재하는 것뿐만이 아닌 자신의 진짜 육각형의 능력으로 또 많은 케이팝 둥이들을 사로잡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가운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또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을 꼽아봤는데요. 네. 누구부터 갈까요? 먼저 해보실까요? 가볼까요? 네. 신이니까. 네. 신이니까 오늘 먼저 가볼게요. 좋습니다. 저는 오마이걸의 유아 씨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은 오마이걸은 뭐 비주얼 멤버다 이런 걸 따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멤버들이 다 굉장히 개성 있게 예쁜 멋진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 팀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래서 서로 다른 매력을 맞아요. 확실하게 그래서 가지고 뭐 있는. 보통 팀 보면 저 멤버가 비주얼이네 뭐 이런 팀들도 왕왕 있는데 이제 네. 오마이걸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아주 고루고루 개성 있게 예쁜 비주얼들이 많은데 네. 그 가운데서 저는 유아 씨를 딱 처음에 사실 오마이걸 봤을 때 유아 씨 보고 절대 센터다. 절대 비주얼이다. 전 제 안에서는 약간 확신이 있었어요. 다 예쁘지만 네. 뭔가 아이돌 센터? 비주얼 센터라면 저런 느낌 아닐까? 기본적으로 얼굴도 예쁘지만 네. 비율이 너무 좋잖아요. 얼굴이 정말 너무 말이 안 되게 작고 네네. 거의 뭐 10등신은 될 것 같고 음. 요아 씨가 또 이제 퍼포먼스에서도 좀 재능이 있다 보니까 좀 그쵸. 센터에 있는 경우도 많고 해서 네. 확신의 비주얼이다라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메인 댄서더라고요. 제 안에서는 1차적으로 요건 사기다. 요게 한번 이제 그 기어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실제로 비주얼적으로도 약간 그 신비로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오마이걸의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런 어떤 신비로움에 대한 키워드가 늘 나오는데 네. 이제 그 부분도 충족시켜주면서 조금 전에 말한 메인 댄서로서의 묵직함도 퍼포먼서로서 가져가고 있는 대표적인 아티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놀라는 건 이제부터거든요. 춤만 잘 추냐? 유아 씨가 노래도 잘해요. 그래서 거의 뭐 메인 보컬인 뭐 효정 씨나 아니면 승희 씨 파트와 거의 뭐 흡사한 부분을 담당을 많이 받으면서 네. 오마이걸의 신비 이런 파트가 나오면 유아 씨가 항상 나와서 목청과 몸짓을 같이 뽐내주는 이런 역할을 계속해서 해왔었고 약간 또 정말 확실한 포인트 역할을.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 육각형 멤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룹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솔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거죠. 다 잘 하니까. 그래서 유아 씨도 이제 오마이걸에서 처음으로 솔로 앨범을 발표했는데 숲의 아이가 이제 타이틀곡인 그 네. 앨범 무대를 보면서 저도 참 내가 유아 씨를 만약 캐스팅한 캐스팅 매니저면 네. 저런 거 보고 싶어서 뽑았겠다 싶을 정도로 잘 어울렸고 이원님 대표님의 눈물 상당히 좀 주책스럽긴 했지만 네. 대표님의 눈물을 보면서 좀 공감했어요. 뭔지 알 것 같다. 하지만 조금은 주책이었다라는 약간 그 복잡한 심경 네. 유아 씨를 보면서 또 느꼈던 그 마음으로 이제 대표적인 비주얼인지 알았지만 육각형 멤버였던 아티스트로 데려와봤습니다. 그리고 노래는 그 숲의 아이가 대표적이긴 한데 그 앨범에 다이버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곡이 약간 좀 유아 씨의 그 제가 얘기한 아주 나중에 또 추가가 된 능력치인 단단한 보컬을 잘 느낄 수 있는 상당히 좀 펑키한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그 베이스가 깊게 들어가는데 지지 않아. 유아의 보컬 상당히 단단하게 들어가는 이 곡을 한번 같이 들어보고 싶어서 오늘 선곡을 해와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도전해봐. 도전해보시죠. 네. 예. 신에게 도전하는 약간 그 아이들의 소연님의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마이갓. 저는 앞에 프로그램 DJ 분을 이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블럭 씨가 또 특히 이분에 대한 애정이 상당하신 걸로. 그런가요? 뭐,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저희 앞 프로그램 DJ 하시는 모습을 제가 몇 번 실제로 본 적이 있거든요. 아, 예. 상당히 멋있습니다. 네. 멋있고 네. 그 킹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도 이제 다른 후배들이 음. 엄청 좋아했고 그런 음. 막 남자가 와도 멋있다 그러면서 어. 막 그 따르고 막 이런 모습들이 되게 생각이 났고 음. 그리고 또 노래도 잘하고 랩도 어. 잘하고 비주얼 담당도 맡고 음. 네, 그런 천상 아이돌 느낌이 드는 누구시죠? 이민혁입니다. 아, 그쵸. B2B의 이민혁을 꼽았는데 하하. 사실 비주얼도 담당하고 있고 래퍼도 맞는데 보컬도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팀이 완전체가 아닐 때는 보컬의 영역도 하고 그러면서 솔로로서는 또 랩도 하고 보컬도 하고 곡도 쓰고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그런 분인데 일단 래퍼로서 랩을 오래 해왔고 또 이 아마추어 시절부터 또 랩으로 또 이름을 좀 나름 날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랩이라는 능력치가 이렇게 딱 뭔가 충족이 됐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보컬 실력이라는 거를 뭔가 조금씩 자꾸 욕심을 내고 드러내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전역 후에는 뭔가 보컬로서의 역량도 확실하게 딱 보여주고 그리고 뭔가 팀 멤버들이 이제 군백기가 있거나 뭔가 완전체가 아닐 때 이제 그런 비어있는 요소들을 본인이 잘 채워넣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되게 잘 보면서 멋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다른 멤버들이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심하게 예능을 하거나 좀 흥이 많죠, 그렇죠. 멤버들이. 예능에 너무 충실하거나 네. 아니면은 뭔가 뮤지컬에 집중하거나 음. 아니면은 뭐 푸니엘님처럼 뭔가 팟캐스트 진행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것들을 할 때 이민혁님은 뭔가 약간 천상 아이돌로서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비주얼인 줄 알았는데 능력치 만점이 맞다. 하고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 허타 이름으로 내고 있는 솔로 앨범만 들어봐도 네. 사실 진짜 약간 뭐든지 맡겨도 다 잘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야망만큼 이제 능력도 된다. 계속해서 발휘를 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채우는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이 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쵸. 혼자 뚝딱뚝딱.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가져온 곡도 넌 나의 봄이야이라는 곡인데 그러니까 그 붐이나 이런 곡과는 완전히 다른 곡이에요. 그래서 이민혁 특유의 그 감미로운 보컬과 이 그런 마음이나 이런 몽글몽글함 이런 것들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대결을 한껏 해봤거든요. 네. 비주얼인 줄 알았는데 능력치 만점인 육각형 만능돌 두 아티스트 노래 들어볼 텐데요. 그럼 우선 이민혁 씨 노래부터 들어볼까요? 이민혁의 넌 나의 봄이야 블럭씨 픽으로 듣고요. 유아의 다이버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유아의 다이버 그리고 이민혁의 넌 나의 봄이야 이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룹에서 메인 댄서와 메인 래퍼라는 게 그니까요. 진짜 이 사람들 참 계속 이어가 볼까요? 그 시인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아까 세팅을 뭐라 하셨나요? 그랬죠? 아까 작가님이 써셨는데 다 부으라고 그냥. 갖다 부어. 어머 지금 이걸 떠도 우리 PD님 센스 순발력 역시 대스테이션 Z PD님답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배워가네요.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두 번째 배틀이네요. 네. 포지션 파괴자 네. 가볼게요. 아주 몸 풀고 있거든요. 지금 팔 걷고. 아니 저 깜짝 놀랐는데 지금 갑자기 그 광배를 늘리시는 느낌. 네. 호흡도 네. 가다듬고. 그러니까요. 네, 저부터 하려고요. 알았어요. 네. 하세요. 네. 가보시죠. 네. 제가 꼽은 포지션 파괴자는 네. 인피니트의 장동우입니다. 요거 좀 인정. 그렇죠. 네, 일단은 뮤지컬 하는 래퍼 포지션의 아이돌 누가 있나요? 한번 찾아보시죠. 네, 그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인피니트 타이틀곡에서도 보컬 파트를 맡았고 심지어 뭐 배드, 태풍 이런 데서는 그 메인 보컬하고 같은 파트를 네. 심지어 소화를 했어요. 그리고 수록곡에서는 뭐 고음 파트 이런 것들 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메모리스라든지 다이아몬드라든지 문라이트라든지 이런 곡들 들어보시면은 이 보컬로서의 장동우 얼마나 능력 있는지 잘 파악하실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찾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솔로 앨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안에 이제 보컬도 있고 랩도 있고 또 직접 쓴 랩들 이렇게 좀 들어보시면은 이 사람이 랩을 그냥 단순하게 한다 이상으로 잘한다라는 거를 그래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동훈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약간 좀
이런 게 그냥 타고났다는 건가? 라는 느낌을 사람을 보면서 느낄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당연히 트레이닝이나 연습도 열심히 하겠지만 네네. 춤이나 랩이나 뭐 무대 위에서 이제 뭐 뮤지컬에서 보여주는 어떤 네네. 그런 분위기 같은 것도 그냥 천상 엔터테이너? 음.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렇죠. 그게 포지션 파괴의 좀 기본이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뮤지컬 얘기하셨지만 인더 하이츠에도 나왔었고 네. 아이언 마스크에서는 무려 1인 2역을 하기도 하고 그 또 해영에서는 전극 멜로 연기를 선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메인 래퍼, 메인 댄서에다가 보컬에 연기, 뭐 직접 쓰는 랩,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포지션을 파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멋있어서 강력하게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뭐 그 인피니티의 수록곡들에서 고음 파트 담당하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뭐 이렇게 메인 보컬이 뭐 빠지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네네. 장동우 씨가 이제 그걸 그렇죠. 서포트를 해서 노래를 할 때가 있을 정도로 그렇죠, 그렇죠. 정말 말 그대로 포지션 파괴자의 면모를 아주 멋지게 가지고 있는 네. 멤버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능력자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제 제가 모셔온 분이 좀 민망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문제 없습니다. 아 이분도 예, 네. 이분도 사실은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상당히 상당하죠. 그렇죠.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타고난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러고 보니까 이 멤버도 사실은 그룹에서는 랩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멤버입니다. 바로 곡도 잘 쓰고. 맞아요. 네. 바로 몬스타엑스의 주환. 대구 MJ. 네, 제가 꾸준히 밀고 있는 네. 대구 MJ 그분 모셔와봤는데 이 주원 씨가 뭐든지 잘하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몬스타엑스 활동할 때도 많이 알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제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놀라게 된 건 역시 이 몬스타엑스가 미국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주원 씨 뭐 조금씩 노래도 하고 뭐 프로듀싱도 하고 해왔지만 특히 이 몬스타엑스가 미국 진출을 하면서 래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졌잖아요. 노래에서 랩은 뭐 피처링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쵸. 다 그냥 노래로. 맞아요. 한국에서는 좀 이렇게 막 이런 거 주원 씨하고 아이미 씨한테 시켰지만 네. 미국 앨범에선 그런 곡들이 없고 상당히 좀 달콤한 러브팝을 부르는 그룹이 되어버려서 네. 야 그러면 이 한국에서 항상 막 문 막 두드리고 막 늘 이렇게 뭔가 썽이 좀 나 있던 네. 이 주원 씨는 어떻게 이 곡에서 살아남아야 하나 좀 참 연예인 걱정하는 거 아니라는데 저 혼자 이렇게 마음속으로 좀 궁금했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그 몬스타엑스 미국 앨범을 듣고 그냥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제일 잘하더라고요. 그 미국 앨범에서의 그 어떤 버터 느낌을 주원 씨가 진짜 잘 살리더라고요. 깜짝 놀랄 정도였고 네네. 그게 한편으로는 막 애드리브 같은 데 가서는 정말 좀 제가 대구 MJ라는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약간 흑인인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흑인 특유의 그루브가 있는데 그걸 정말 잘 살리는 표현을 보여주고 노래 부르는 데서 또 왜 이렇게 달콤해? 노래를 너무 서윗하게 해서 약간 좀 주원 씨의 목소리가 가지고 있는 유니크함에 그 달콤함까지가 너무너무 잘 묻어나서 미국 앨범에서는 또 미국 앨범에서의 주원 씨의 매력, 한국 앨범에서는 또 이 주원 씨 한국 앨범에서의 매력을 뭐 따로국밥처럼 같은 사람 안에 있는데 따로 느낄 수 있는 그 네. 지점이 상당히 이 포지션 파괴자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메리트이자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주원 씨의 역량이 돋보이는 곡 제가 꽤 이 방송 통해서도 몇 번 띄워드렸는데 오늘은 뭐 최근 미국 앨범이었던 더 드리밍의 타이틀곡이었던 You Problem을 가져왔거든요. 네. 네, 여기서도 그룹 보컬 라인을 다 도입부로 밉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후렴구 차지하거든요. 그렇죠. 후렴구에서 주원 씨가 나와요. 그렇죠. 이 자체가 참 포지션 파괴 그 자체죠. 맞아요. 네. 그냥 그 우리가 생각하는 케이팝 상식선에서의 파괴 그 자체고 또 후렴구에 가면 가성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서 여러분들 깜짝 놀랄 준비하시고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곡 이어 들어볼까요? 네. 몬스타엑스의 You Problem 그리고 장동호의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두 곡 이어 듣고 오셨어요. 방금 들으신 곡 장동우의 뉴스, 그리고 앞서 들으신 곡 몬스타엑스의 You Problem이었습니다. 스테이션 Z 김유나 블럭의 K-팝 메이트 함께하고 계세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게 너라면 뭐든 믿고 맡길게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기획 의도 한번 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아, 저희가 우선은 이제 만능도를 뽑고 있으니까 네. 앞서서는 저희가 이제 뭐 어떤 포지션 파괴자, 네. 그리고 또 이제 비주얼인 줄 알았는데 능력매미였다, 뭐 이런 약간 디테일로 들어갔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듀서의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혹은 기획사 대표. 그래서 너라면 내가 뭐든 맡길 수 있다. 뭔가 육각형이 꽉 차 있다. 네. 예, 뭐 믿고 뭐든 맡길 수 있는 그런 멤버. 근데 기획 의도도 모르고 그냥 뽑아오신 거예요? 약간 아니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대표라면은 네. 그러니까 내 회사 지분 다 넘겨줄 수 있을 정도로. 잠깐만. 가능합니다. 오. 지금 제가 뽑아온 분들을 보는데 네. 제 자산을 5배 정도 불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보다 잘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네. 기획 의도보다는 네. 그냥 이 너라면 뭐든 믿고 맡길게라는 이 문구 자체에 그냥 맞는 음악가를 꼽은 거였어요. 근데 잘 맥락은 맞네요. 다 통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우선 제가 네. 저의 자산을 맡길. 네. 또 없는 자산, 있지도 않은 자산이지만 네. 맡기면 적어도 5배 정도는 불려줄 것 같은 너라면 뭐든 믿고 맡길게. 만능돌. 제가 너무 이게 원래 저희 한 사람씩만 뽑아야 되는데 네. 조금 치사하지만 2명을 뽑아봤어요. 이 두 사람이 이해합니다. 근데 이해하죠? 네. 두 사람 약간 제 안에서는 남자 버전 여자 버전이거든요. 뭔가 남매 같기도 하고 네. 약간 좀 같이 한번 언급을 해보고 싶어서 준비를 좋습니다. 해봤는데 어떤 분들이죠? 바로 샤이니의 키씨, 네. 그리고 예나씨, 두 명이야. 정말 그냥 똑 부러지는 두 사람을 데려와 봤는데 네. 원래도 사실은 이 멤버들은 이제 각자 그룹일 때 그룹 안에서 뭐든지 잘하는 멤버였었잖아요. 그쵸. 네. 뭐 예나 씨 같은 경우에는 춤, 노래, 예능, 뭐 또 쪼 같은 거에 있어서도 빠지지 되는. 않는다. 네. 네, 정말 다 잘하는 그 이미지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는 약간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왜냐면 보통 보컬은 얘가 최고, 뭐 춤은 얘가 최고 이런 게 있다면 네. 예나 씨는 그냥 다 잘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뭐든지가 주는 뭐랄까 약간 빈 그 공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네네네. 누구 할 때 바로 떠오르지 않는 그 약간 뭐랄까 기둥 뒤에 공간 같은 네. 그 아쉬움이 좀 있을 정도로 사실은 능력치가 상당히 뛰어난 멤버라고 생각을 했고 그 노래 같은 것도 들어보시면 막 뭐 메인 보컬들이 가져가는 파트나 꼭 인트로가 아니더라도 저는 파노라마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상당히 좀 소화하기 어렵고 튀기도 어려운 뭐 이렇게 브릿지가 아니죠. 그 이제 프리코러스로 딱 올라가는 네네네네네. 이런 부분에서 뭐 그 두 눈을 감고 느껴봐 하는 거 이런 거 할 때도 그 특유의 쪼로 보는 사람을 그냥 확 채가는 네. 그 매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이 사람은 뭘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여기에도 대표적인 게 이제 또 키씨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키씨는 사실은 제가 여태까지 설명한 뭐 이런 이미지가 얼마나 강하면 팀에서의 포지션 뭐 이렇게 소개 멘트가 샤이니의 만능 열쇠. 그렇죠. 사실은 오늘 만능돌 특집을 위해서 몇 년이요? 14년? 14년 전부터 준비되어 있는 15년 전부터 준비되어 있는 가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타고 나기를 좀 만능 멤버예요. 다 만능돌의 잘하죠, 원조. 예, 정말. 예. 원조 맛집이라고 할 수 있고 약간 엔터테이너로서의 A to Z 뭐 전부 갖추고 있는 사람이고 노래 또 너무 잘하죠. 그래서 이 노래를 사실 저는 오늘 되게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서 굿굿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와봤는데 이 곡은 저는 이제 이 솔로 앨범에서 키씨 노래로 처음 듣고 처음에 시작할 때 완전 나나나나나 하면서 엄청 고음 딴딴한 고음으로 시작되는데 네네. 와 이게 되네? 같은 느낌으로 놀랐던 그 감각 그대로 뭐 키씨의 노래를 가져와 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두 사람의 공통점을 마무리하면서 살짝 얘기를 해보자면 솔로 활동까지도 너무 완벽하게 잘 해내고 그쵸, 있다는 그쵸.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 사람들의 그 뗀뗀한 능력치를 보여주는 포인트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앨범이 이제 이 두 사람이 새 앨범을 낸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너무 기대돼요.
그러니까 노래, 무대, 컨셉 이런 것까지 얼마나 똘똘하게 가지고 나올까 하는 면에서 늘 기대를 하게 되는 저희 자산을 불려줄 것 같은 네. 멤버들로 오늘 한번 모셔와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냥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 네. 뭐 제가 나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그냥 뿌듯한지. 자랑스러우시군요. 예, 좋네요,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약간 느낌이 다른데 음. 되게 뿌듯하고 자랑스럽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약간 이 사람이라면 진짜 그냥 내 인생을 걸어도 되겠다. 여기는 약간 자산관리사 같은 느낌이네요. 자산도 자산이지만 그냥 뭔가 내 인생을 걸었을 때 그 앞으로의 길이 설령 위험해질 언정 그냥 난 이 사람이라면 그냥 내 모든 걸 걸어도 되겠다. 약간 라는 생각이 여왕의 드는. 기사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저에게는 그 아이들의 소연님이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이분은 좀 받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위험해져도 나는 그냥 한번 믿고 맡겨보고 싶어진다. 그 정도로 되게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제가 이 방송 통해서 정말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긴 그쵸, 하지만 그쵸. 네. 근데 사실은 저는 되게 진짜로 뭐랄까 그 케이팝을 어쨌든 오랫동안 보고 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가장 섹시한 사람으로 그냥 1위거든요. 너무 멋있고 뭐든 믿고 맡기는 멤버들 네. 우선은 섹시하다.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다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도 있다. 그러면서도 또 삠삠해서는 또 되게 귀엽고 약간 그런 여러 가지 매력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푸듀에서도 이미 사실은 본인의 역량은 다 증명을 마쳤고 네. 뭐 그 언프리티에서도 사실은 본인의 역량을 또 한 번 증명을 했고 그러니까 네. 노래, 랩, 춤, 작사, 작곡 사실 다 되고 뭔가 프로듀서로서의 역량도 다 가지고 있고 이러다 네. 보니까 그리고 되게 세고 강하고 되게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소연님 나온 예능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또 어딘가 또 좀 허술하기도 하고 되게 뭔가 귀엽다면 귀엽고 뭔가 챙겨주고 싶고 약간 이런 매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라면은 그냥 뭐든 믿고 맡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다른 선택지조차 없었습니다. 무조건 저는 전소연이라는 이름 3글자만 네.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동상이몽 같기는 했는데 네. 어쨌든 뜻은 맞았네요. 그러네요. 네. 나를 버리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네네. 아주 든든한 육각형 멤버들로 저희가 전소연 씨 그리고 키와 예나 씨 이렇게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너무 괜찮아. 요 라인업 너무 좋은 거. 좋습니다. 네, 안 먹어도 배가 부르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노래 한번 들어볼 텐데요. 우리 블럭 씨의 추천곡이네요. 네, 저는 소연 씨가 참여한 곡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콜드 전소연의 뉴 비전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네. 너무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네. 자기의 일처럼 네. 어떤 그러네요. 제일도 타인을 아닌데. 이렇게 네. 정말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네. 막 진심을 담아서 막 이렇게 알리고 하는 게 참 저희 왜 이렇게 진심일까요? 저희 그냥 매주 방송 진행하면서 생각하지만 다 끝날 때쯤 되면 이렇게까지 진심일 일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유독 오늘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얘기를 했구나라는 네. 생각이 이렇게 갑자기 촥 이제 그죠. 지금 작가님께서도 전 재산과 인생까지 거셨으니까 사실 끝날 때 이런 탄력 감정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해 주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진짜 진심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그리고 오늘 소개한 멤버들이 정말 이 꽉 찬 육각형으로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우리 K-팝 씬 멋지게 이끌어 나가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거는 예. 저희 끝곡으로 예. 이제 유나님의 추천곡. 이거 마지막까지 너무 든든하잖아. 그니까요. 네. 키의 굿굿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K-팝 메이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격주 K-팝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